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학부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UA 중앙교육의 이만기입니다. 오늘 저희 조선 라이브는 수능시험 전후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쯤 아마 수험생 여러분들이 지금 3시 1분 정도 시각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쯤이면 여러분들이 학교에 갔다가 예비 소식 갔다가 왔겠죠. 그죠? 중요한 사실은 예비 소식은 꼭 갔다 오셔야 되는데 안 갔으면 지금이라도 다녀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우리가 이제 수능 시험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벌써 앞으로 한 17시간 정도면 수능 시험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긴장되고 떨리겠습니까? 근데 그 떨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이 59만 수험생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떨어야 소용없으니까 떨 시간에 저와 같이 영상 보시고 마음 든든히 하시고 이제 수능장으로 가시면 좋은 실력을 거둘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수험생 행동 지침. 그래서 수능시험 전날, 수능날, 끝난 다음날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제가 지금부터 지침을 드릴 터이니까 제가 시킨 대로 하시면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겠다. 이 점 아시고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제 양력 소개가 지금 화면에 아마 나가고 있을 겁니다. 보시면 캐리커처도 있고요. 그러니까 교사도 오래 했고 학원 강사도 오래 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의 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학부형의 심정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심정을 또 잘 알고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이제 오늘이 수능 전날입니다. 수능 전날에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뭐 복잡한 얘기들이 많지만 제가 이렇게 심플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우선 여러분 예비수집 다녀오셨죠? 다녀오신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짐을 챙겨야 됩니다. 수험표, 학생증 또는 주민증 이런 걸 챙겨서 가방에 넣어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 늘 쓰던 가방에 넣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어떤 사례가 있냐면 새로운 가방에 넣어놨다가 그 다음날 비몽사몽간에 가방 들고 나갔는데 쓰던 거 가지고 나갔습니다. 짐은 이미 집에 있고 그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다음에 2번 가벼운 온수욕을 하고 이건 사실 2번은 제가 예의상 써놓은 겁니다. 할 수 있으면 하시고 안 하면 그냥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3번 잠을 자야죠. 잠을 푹 자야 이제 성적이 올라가는데 잠이 잘 안 올 때에는 뭐하냐. 영어 듣기 파일을 들으시면 잠이 잘 오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부터요. 커피나 홍차 같은 것들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좋겠다. 건강상. 물론 뭐 마셔도 상관없습니다만 가급적 안 마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수험표 받아오신 거 뒤에 보면 백지인데 거기다가 이제 어떤 분들은 스티커를 주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뭐 그림을 그려서 이제 정답 체크할 란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걸 잘 만들어 놔야 정답을 베껴오고 정답을 베껴왔을 때 정확한 가채점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유용한 것을 발휘할 수 있는데 문제는 적을 시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6번은 이제 이건 학부형들한테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인데 가급적이면 수험생 여러분들한테 전화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특히 이제 시골에 계신 또는 서울에 계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이제 손주 때문에 전화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건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들, 딸한테만 하시고 손자, 손녀에게는 하지 마시고요. 마음속으로 선전을 빌어주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때 오는 전화 하나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인데요. 찹쌀떡. 그건 이제 아마 오늘 쇄도할 겁니다. 아마 지금쯤 집에 한 6, 7개는 쌓여 있다. 그런 뭐 없는 분도 있겠죠. 근데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엿 같은 거요. 소화도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배에 가스만 빵빵하게 차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찹쌀떡도요. 안 좋아요.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광고하는 거 아닌데 찹쌀떡인데 그 안에 팥이나 콩이 든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이렇게 과일 든 게 있습니다. 그 과일 든 거는 좀 괜찮아요. 근데 비쌉니다. 그 준부는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냥 먹지 않는 게 좋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반드시 시험장에 가보시기를 당부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꼭 가면 왜냐면 이게 학교 이름이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요. 딴 데로 갈 수도 있고 또 택시기사가 잘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알아듣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날이 됩니다. 내일 모레가 되면 전 이걸 좀 강조하고 싶어요. 그릿이라고요. GRIT인데 보시면 이런 겁니다.
책자에도 나오는 건데, 시험 보기 직전에는 최근 즐거웠던 일 몇 가지를 떠올려라. 그리고 감사하고 즐거운 일을 시험지에 적어놔라. 그러면 성적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 믿기시죠? 놀랍게도요, 이건 EBS에서 실험한 것도 있습니다. A군, B군 나눠가지고 감사하고 즐거운 일 적은 그런 그룹하고 기분 나쁜 일을 적은 그룹을 대비해 보니까 감사하고 즐거운 일을 적은 그룹이 훨씬 더 성적이 잘 나왔습니다. 미시가 본전이잖아요. 그죠? 한번 해보시죠. 내일 아침에 1교시 국어 시험지 딱 펼치자마자 여기다가 즐거운 일, 뭐 조선 라이브 2만 개 강의 들은 일, 뭐 이런 거 쭉 써가지고 하시면 성적 올라갑니다. 해보시기를 당부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심호흡 하시고 스트레칭으로 몸 풀고, 그 다음에 모든 걸 다 이룬, 그러니까 수능 시험을 만점 받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주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마음을 비워야죠. 남보다 높은 점수를 얻겠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아침에 깨시면 명상하시죠. 무슨 명상이냐? 난 잘할 수 있다. 명상을 하시고, 아침은요 너무 많이 먹지 마세요. 평소에 먹던 거 3분의 2 정도 드시고, 그 다음에 3번 이거 문제인데, 마음이 떨려가지고 우황청심원 같은 거 먹거나 아니면 뭐 공진단, 홍삼, 인삼, 심지어는 어떤 그 약도 있대. 그 의사들이 그 약 같은 걸 뭐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냥 먹던 대로 먹고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옷은요 그냥 내일은 날씨가 별로 안 춥다 그러니까 입던 그냥 제일 좋은 거 뭐냐, 학교 추리닝, 체육복 좋습니다. 그런 거 입고 가시면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전날 챙겨놓은 가방 챙겨서 가져가시고, 또 약간 미리 떠나는 것이 바람직하죠. 막히면 큰일 나니까. 여러분 오토바이 탄 주인공 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좀 일찍 나가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만약의 경우에 시간을 충분하게 시간을 나오게 되면 가급적이면 엄마 아버지 차를 타고 가는 것이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침부터 대중교통 타고 뭐 힘들게 가는 것보다는 편안하게 누워서 가거나 주무시면서 가거나 아니면 영어 듣기 테이블 들으면서 가거나 등등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역시 차 안에서 난 할 수 있다고 하는 마음의 명상을 해주면 굉장히 바람직하다. 그래서 자신감을 키워달라는 당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늦으면 그냥 혼자 애쓰지 말고요. 택시기사분이나 아니면 경찰관에게 아니면 119, 112에 전화해서 나 누군데 나 좀 태우러 오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도착하자마자 화장실 가서 볼일을 보셔야 됩니다. 이게 특히 볼일을 봐도 자꾸 마려운 게 사람 심정이기 때문에 일단 학교에 가자마자 볼일부터 큰 볼일, 작은 볼일 다 보시고 시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번, 친구들과의 수다는 그만다. 옛날 장수들은 전투를 치르기 전에 말을 아꼈다. 왜? 기가 새어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입을 딱 닫으시고 나가셔야 다 그 입안에 있는 내용을 다 시험지도 풀어놓을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수험생 10계명을 제가 불러드립니다. 어려운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내가 어려우면 남도 어렵다. 문제와 질문 반드시 끝까지 읽어라 등등인데 중요합니다. 나만 쉽고 나만 어려운 게 아니고요. 나도 어렵고 남도 어려운 겁니다. 그럼 마음 편히 가지시고, 그 다음에 5번이 진짜 중요해요. 5번. 쉬는 시간에 전 시간 답을 맞춰보지 말라. 이거는요,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을까요? 그 이득될 게 없습니다. 정답을 맞히면 즐겁긴 하겠지만 시간을 소모한 거고요. 안 맞으면 기분도 더러워지고 시간도 소모한 겁니다. 또 아슬하게, 특히 이런 경우 있죠. 고쳐서 틀린 거. 이거 나오면은요, 머리 뽀개집니다. 그래서 차라리 맞히지 마시고 그냥 다음 시간 거 공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7번, 8번, 9번, 10번 등등 나오는데 중요한 게 별로 없으니까. 어쨌든 9번이 중요합니다. 쉬는 시간에 가급적 화장실을 다녀오시라 하는 것이고, 또 뭐 화장실에 안 가도 가급적 한번 밖에 나가서 시원한 공기를 쐬고 들어오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거 중요한 거죠. 수능날 좋은 간식. 미국 대학의 연구 결과 시험 직전 5분간 껌을 씹으면 그렇지 않았던 것보다 시험 점수가 높게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거는요, 미국뿐만이 아니고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서도 똑같은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건 이런 것도 있습니다. 호주 연구는 뭐냐면 이런 거죠. 수업 시간에 껌을 씹으면서 수업을 받으면 집중력이 강화되고 주의력이 강화되고 스트레스가 해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지금부터 수업 시간에 껌 씹을 수는 없고, 어쨌든 시험 보기 직전에 껌을 막 씹어가지고 이 치조골을 자극해서
뇌에 뭔가 자극을 주면 점수가 올라간다는 미국과 호주의 연구 결과가 있으니까 그저 마시고 여러분들이 껌 하나씩 이렇게 주머니에 집어넣고 가서 씻기를 바란다. 당부드립니다. 이런 건 사실은 이런 것들이 미취와 본전이잖아요. 그죠? 미취와 본전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그 대신 저한테 항의하지 마세요. 이건 미국과 호주의 연구 결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초콜릿, 귤, 사탕. 귤의 새콤달콤한 맛은 시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걱정 해소시켜주고, 초콜릿 한 조각씩 먹으면 1교 시에는 긴장감을 해소하고 2교 시에는 공복감이 뭐냐면 배고픈 느낌을 해소해주고 3, 4교 시에는 기분 전환 그리고 막판 집중력과 두뇌 회전을 도와준다. 그러니까 안 좋을 게 없잖아요. 초콜릿 먹어서 병날 거 없으니까. 그죠? 그래 어쨌든 껌 씹으시고 초콜릿, 귤, 사탕 같은 거 먹어라. 근데 이제 이런 것도요. 본인이 준비해 가지고 가세요. 남이 주는 거 드시지 말고 본인이 준비해 가지고 가서 자기 거 먹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왜냐면 함부로 먹다가는 또 탈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실수가 있겠죠. 실수를 줄이는 법이 있습니다. 문제풀이 시간을 적절하게 안배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답지를 끝까지 이게 사람이 뭔가 헷가닥 씌우려면요 이런 겁니다. 분명히 문제는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 내 눈에는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부정질문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여러분들이 꼭 뭐라 그럴까요? 밑줄 그어가면서 읽어주기 바란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그런 거 있죠. 이제 마지막에 한두 문제가 남았는데 정 안에서 찍어야 할 때는 사실은 그 답지의 개수 1번 몇 개, 2번 몇 개, 3번 몇 개 개수가 거의 평균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 따져가지고 하시면 되겠다. 단 이제 자기가 마킹한 답이 맞다는 전제하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런 것 같아요. 문제를 풀 때요. 쉬운 문제를 먼저 푸셔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지를 1번부터 풀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쉬운 것부터 문제를 푸시고 어려운 문제는요. 몰라서 틀리나 시간 모자라 틀리나 똑같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는 나중에 푸는 겁니다. 이를테면 수학 21번, 수학 29번, 수학 30번은 미뤄놨다가 시간 남으면 풀고 안 남으면 그냥 버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 실수를 예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EBS 교재에서 70%가 나오다 보니까 수험생 여러분들이 EBS 교재에서 이 문제가 뭐였더라? 이런 걸 고민하게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EBS 교재의 문제를 기억하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그냥 나온 대로 풀어주세요. 나온 대로 풀어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자꾸 EBS 교재를 기억하려고 하면 더 머리가 안 돌아가서 안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실수를 줄이는 법. 문제를 끝까지 읽어라. 숫자를 또박또박 써라. 중간 단계도 점검해라. 문제의 밑줄과 동그라미를 치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건 뭐 몇 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문제를 끝까지 읽어야 되고 숫자를 또박또박 쓰지 않으면 중간 풀이 과정에서 틀리게 됩니다. 중간 단계도 점검해 주시고 또 문제의 밑줄과 동그라미를 쳐야 됩니다.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쳐가지고 나옵니다. 지금 제가 게시판을 보다 보니까 어떤 분이 수능을 너무 쉽지 않기를 이것도 무슨 소리입니까? 수능이 쉽지 않기를. 근데 그래요. 저도 동의합니다. 너무 쉬우면 실력 발휘가 안 됩니다. 전 내일 수능이 적당한 변별력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아무리 시험을 잘 봤다 하더라도 부정행위자로 걸려서 떨어지게 되면 뭐 올해도 시험 못 보는 거면 내년도 못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정행위 유형을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교실에 그 시험실 배치가 나옵니다. 배치가 나오는데 이제 예시 1과 예시 2 나누어지는데 이게 짝수는 짝수끼리 나란히 앉게 돼요. 물론 옆으로 눈 돌려봐야 잘 안 보입니다. 물론 뭐 눈이 좋으면 보이겠지만 근데 남의 거 보면 부정행위자로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것도 부정행위입니다.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협박에 의해서 보여주기도 하는데 부정행위다. 그 다음에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뭐 내 귀를 만지면 2번, 코를 만지면 1번, 머리 한번 긁으면 3번 뭐 이런 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정한 휴대폰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도 역시 부정행위로 간주가 되고요. 그 다음에 대리시험 보는 거, 이거 뭐 당연한 거죠. 대리시험 보는 거. 그 다음에 시험 종류령, 종이 쳤는데도 불구하고 답안지를 작성한 행위. 요건 좀 애매한 것이
어떤 감독관들은요, 양해하는 감독관도 있어요. 또 어떤 감독관은 칼같이 걷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능하면 그냥 종료가 되면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한데요. 요거 여러분 별표.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하는 단원. 4교시는 탐구영역은 제1 선택과목이 있고 제2 선택과목이 있습니다. 그 두 개를 순서대로, 그러니까 수험표와 응시원서에 적힌 대로 풀어줘야 되는데 순서를 바꾸거나 아니면 동시에 시험지 두 개를 꺼내놓고 문제를 풀면 그건 부정행위입니다. 그래서 시험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에 그 점 아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져오지 말라는 거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요, 그 유명한 도시락 사건 아시죠? 도시락 사건. 그러니까 그 도시락 사건 아세요? 모르세요? 이 PD님은 아세요? 모르세요? 야, 엄마가 도시락을 싸준 겁니다. 근데 엄마가 깜빡하고 엄마 휴대폰을 도시락에 넣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도시락 휴대폰인 줄을 모르고 온 거죠. 근데 어디서 벨소리가 울린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엄마가 내 전화기 어디 있지 그러고 엄마 전화기 찾기 위해서 전화 걸었는데 그때 울린 겁니다. 그 친구 퇴장당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얼마나 예의 바른지요. 나중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자기 때문에 시험 못 본 여러분에게 미안하다. 야, 참. 올해는 꼭 친구 가시기 바랍니다. 기원합니다. 그래서 가져오지 말라는 거 가져오면 문제가 있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건 뭐냐. 가져오지 않도록 되어 있는 거. 근데 이제 늘 똑같습니다. 늘 똑같은데 올해 첨가된 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전자담배. 그러니까 전자제품은 안 가져가는 게 좋아요. 전자담배는 못 가져갑니다. 또 하나, 이어폰인데요. 이 블루투스 이어폰 있잖아요. 그냥 그거 가지고 또 무선 그 저거 할까봐. 그래서 올해 블루투스 이어폰하고 전자담배가 가져오지 못하는 그 품목으로 새롭게 추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심코 가져가면 안 돼. 그 갤럭시 워치 같은 거 있죠. 애플워치 이런 거. 이런 거 차고 가면 큰일 납니다. 하다못해 그 샤오미 핏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런 것도 안 돼요. 투명종이. 이게 얼굴에 기름 묻혀내는 거 있죠. 이것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연습장 안 되고. 샤프, 펜슬에 그 심은 되는데 샤프는 안 돼요. 그런 거 가져가면 부정행위로 걸려서 퇴장입니다. 빨간 플러스펜 같은 것도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죠. 개인의 신체 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예를 들면 뭐 약시자, 돋보기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감독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감독관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뭘 가져갈 수 있느냐? 가져갈 수 있는 거.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 테이프, 연필. 연필은 가능합니다. 근데 연필이 흑색 연필, 색연필은 안 됩니다. 지우개 가능합니다. 샤프심도 흑색 0.5mm, 블루투스가 없는 일반적인 시계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샤프는 개인이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근데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은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나라에서 준 거 가지고 마킹했는데 안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뭔가 내가 손해보지 않는데 내 걸로 했다 안 나오면 그건 내가 그냥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데 요즘에 마킹은요 스캐너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마그네틱으로 읽었는데 지금은 스캐너이기 때문에 그냥 마킹을 세게 안 해도 되긴 되니까 그냥 나라에서 주는 거 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시험시 휴대가능 시계는 시침, 무침, 초침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서 통신 기능이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없는 시계다 기억해 주시고 몇 번 강조했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가져왔으면 1교시 전에 내는 겁니다. 내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안 내면 걸리는 겁니다. 내면 상관없습니다. 안 내면 걸리는 거예요. 네. 제가 임의로 뭐 저기 갖다 놓으면 안 됩니다. 꼭 감독교사에게 얘기해서 그 앞에다 내놔야 됩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발 사례가 있는데 이 적발 사례는 우리가 한번 눈으로 빨리 한번 스캐닝을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휴대폰에 올렸는데 내 거를 검사해서 걸렸다. 둘 다 걸렸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전자사전 사용했는데 딴 사람에게 걸렸다. 다른 수험생이 일렀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비슷한 모양인데 알고 보니까 내 거는 디지털, 제 거는 아날로그였다. 뭐 이런 거. 그래서 걸렸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책상 사람에 노트 넣었다가 또 걸렸다.
4교시에 선택 과목 순서를 바꿨다가 또 걸렸다. 이런 것들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감독관한테 답안지 안 내서 또 걸렸다.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잘 했어도 수능날 긴급한 사항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쓰면 좋으냐 하는 것이죠. 일단 수험표 분실했다. 사진 한 장을 예비로 가져가면 되고, 제가 볼 때는요, 사진이 없어도 여러분 얼굴이 수험표야. 그러니까 가서 그냥 가시면 됩니다. 뭐 수험표 없다 해서 집으로 일부러 돌아가지 마시고 그냥 시험장으로 가세요. 그다음 그런 얘기를 제가 써놓은 거예요. 다 팩스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아파 병원에 입원하면 나라에서 병원서 시험 볼 수 있도록 다 조치를 해줍니다. 나 하나를 위해서 경찰 와야죠, 관리위원 와야죠, 다 오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 편히 시험만 잘 보시면 되겠어요. 상황 3. 시험보다 중간에 배 아파. 역시 양호실에 가서, 보건실에 가서 시험 볼수록 다 조치를 해주니까 don't worry, be happy예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사고 났다. 역시 이건요, 응급차 안에서도 볼 수 있어요. 시험을. 그러니까 내일은 모든 것이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다못해 영어 듣기 하는 시간, 비행기 착륙, 이륙도 못해요. 그날 어머니들 나와서 보세요. 그냥 김포공항, 인천공항 하늘에 비행기가 새까맣게 떠 있습니다. 새까맣게는 좀 아니고. 어쨌든 비행기가 떠 있어요.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상황 5.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뭐냐면 수험생이 실수로 다른 시험장으로 간 거예요. 이를테면 서울에 경기여고가 있고 경기구가 있는데 두 학교가 이름은 비슷한데 거리가 엄청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택시 타다가 졸았는데 경기고로 간 학생이 경기여고로 갔다. 내렸다. 근데 경기고로 돌아갈 시간은 없다. 그냥 경기여고로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셔가지고 내가 시험장을 잘못 왔는데 돌아갈 시간은 없다 하면 다 알아서 조치해 줍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내일은 여러분을 위한 날이다. 걱정하지 마시고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악용하지 마세요. 또 이럴 수 있습니다. 감독관이 문제지를 잘못 줘요. 난 홀수형 받아야 되는데 짝수형 받아요. 여러분 수험표에 써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하느냐. 다 알아서 바꿔줍니다. 아니면 이미 문제를 다 풀었으면 홀수형, 짝수형을 마킹하는 그거에 대해서는 실은 다른 얘기를 문형을 바꿔서 마킹해서 별도로 이렇게 해서 내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풀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시험지를 바꾸었을 경우에 나 이거 안 풀려요. 나 원래 나는 홀수형인데 왜 짝수형 줘요? 풀다가 나 원래 거 홀수형 풀래요. 라고 홀수형으로 바꾸면 추가 시간 안 줍니다. 그걸 알고 하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긴급사항들은 다 교육청에서 나온 문건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제 말을 믿으시면 됩니다. 제가 임의로 한 거 아닙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능시험 잘 봤습니다. 만점입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평소보다 적어도 5점 정도를 잘 보기를 바랍니다. 과목당 5점, 국어 5점, 수학 5점, 영어 5점, 탐구 5점. 그러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시험 잘 봤다. 그러면 이제 뭐 해야죠? 네, 설명회 가셔야죠. 설명회. 제가 설명회 안내 드립니다. 메가스터디가 시험 보는 날 저녁에 온라인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종로학원 하늘교육이 11월 16일 날 이화여대 강당에서 하고, 이투스 교육이 11월 16일 날 19시에 진선여고 회담기념관에서, 스카이에듀가 18일 날 2시에 코엑스 컨퍼런스룸 2에서, 그 다음에 제가 봉직하고 있는 유해중앙교육이 11월 18일 날 14시에 한국외대 오바마가 와서 연설했던 그 연단서 제가 강의합니다. 그래서 전 오바마하고 동급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해대 오바마 그렇다니까 와서 배치표도 받아가시고 설명 들으시기 바라는데, 문제는 설명해도 설명이지만 이제 좀 있으면 논술 시험이 다가온단 말입니다. 근데 논술과 면접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혼자 할 수도 있고 학원 갈 수도 있는데, 제일 많이 제가 받는 질문이 뭐냐면, 제가 몇 등급인데 시험 보러 가요 말아요. 이 질문을 제가 1년에 한 500통은 받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웬만하면 보러 가시라. 커트라인이 안 돼요. 그래도 보러 가세요. 성적이 너무나 월등해서 안 보러 갈 수도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보러 가세요. 왜?
아니 처음에 가려고 원서 넣은 거지 안 가려고 원서 넣은 거 아니잖아요. 선생님 납치되면 어떻게? 아니 본인이 집어넣고도 납치해.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니까 웬만하면 시험 보러 가시고요. 그래서 일단 면접부터 가겠습니다. 면접은요. 여기 대기, 호출, 입시인데 대부분 이런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인사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사를 잘 안 하면 이게 느낌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애가 있는가 하면 쭈삣쭈삣 하는 애들. 그 뭔가 느낌이 첫 번째 인상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들어갈 때 큰 소리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고 들어가는 게 제일 좋겠다. 물론 입가에는 만면에 미소를 띠면서 안녕하세요 좋은 거죠. 아시겠습니까? 넘어갑니다. 다리 꼬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을 답변할 때 예 아니오가 있는데 이거 오타가 났네. 예 아니오에서 오가 아니라 아니요예요. 요. 감탄사는 요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말을 빨리 하는 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말을 빨리 하면 자꾸 추가 질문이 자꾸 들어와. 그러면 답변이 궁색해지니까 가능한 말을 천천히 해서 여러분 감독 그 면접관하고 회계문의 싸움에서 이기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대구, 울산, 포항, 부산 이쪽 동네 분들은 말을 더 천천히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끝나서 역시 나갈 때도 인사하고 나가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응답 요령은 발음을 정확하게 하시고 큰 소리로 말을 천천히 상황에 맞추어서 그리고 또 은어나 유행어는 쓰지 마세요. 뭐 헐, 문제 어려워요. 대박 뭐 이런 거. 이거 개 어렵네 이런 말 쓰지 마시고 그죠? 그냥 평상시 표준말을 사용하시길 당부드리겠고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도 흔히 합니다. 마지막에 시간 남아서 마지막으로 할 말 해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어떻게 하는 거죠? 뭐 저를 이 대학에서 뽑아주시면 뭐 끝까지 충성 이게 문제가 아니고 뽑아줄 때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앞에서 답변한 것 중에 자기가 모자랐던 답변을 자세하게 하는 게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논술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논술은 최근에 문제가 쉬워요, 어려워요? 논술 문제가 최근에 쉬워지고 있기 때문에 정답을 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완성도 있는 답변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특히 이과생 여러분들은 문제풀이의 과정도 꼼꼼하게 쓰세요. 왜냐하면 지금은 문제가 쉬워지기 때문에 교육과정 내에서 나오고 EBS 퀴즈에서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쉽단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쉬우면 채점이 엄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는 글씨 또박또박 풀이 과정을 꼼꼼하게 써주는 것이 좋겠고 또 논술은 학생부는 사실상 의미가 적습니다. 크게 염려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논술은 첨삭지도예요. 첨삭지도. 그러니까 논술은 학원 다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원에 가시든 혼자 하든 과외를 하든지 간에 첨삭을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첨삭 받은 다음에는 한 번 더 써보는 거. 한 번 더 써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문제를 풀고 한 번 썼습니다. 쓴 답안지를 첨삭을 받고 똑같은 걸 다시 한 번 써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점 기억하시고요.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논술 시험 날짜가 있는데 수능 전에 하는 건 여러분 다 이미 봤을 거고요. 수능 후가 있는데 이게 이제 대학들이 서로 짜요.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비슷한 대학끼리 니네 대학이 인문계 보면 우리 대학은 자연계를 보고 해서 서로 겹치지 않도록 이렇게 합니다. 근데 부득이하게 겹칠 경우에는 오전 오후에 메뚜기처럼 두 탕을 떼야 됩니다. 왜냐하면 3주에 걸쳐 논술 시험을 보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 퀵 서비스 오토바이를 탈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쯤 퀵 서비스 회사에 연락을 해서 예약을 좀 해놓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퀵 서비스 아저씨가 헬멧을 가져오고 해서 아주 안전빵으로 그 다음 시험장으로 갑니다. 이게 대중교통 타고 이용하기는 시간이 짧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도 뉴스에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이번 주에 있으니까 꼭 좀 날짜 기억하셨다가 요거는 전반적인 시간을 나눠놓은 것이고요. 또 이거 실제로는 그 시간별로 과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점 기억하시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논술 강조할게요. 논술 지원대학은 정시기준 지원대학 가능대학을 판단을 결정하라. 이건 우리가 냈는데 어쨌든 시험 보러 가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또 경쟁률 높아요. 보통 50대 1이잖아요. 50대 1 돼도
염려하지 마세요. 그 중에서 한 40대 1은 수능 최저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 최저만 지키면 붙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물론 작년부터 영어가 이제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수능 최저 만족자가 좀 늘어났어요. 그래서 논술 비중이 또 올라갔으니까 논술 준비 열심히 하셔가지고 시험 보러 가셔서 담대하게 50대 1 걱정하지 말고 그 15대 1로 줄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시험 보러 가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이제 가치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해야죠. 그죠? 근데 어떻게 정확하게 하느냐? 가치점은요, 수험생들이 나의 위치입니다. 내가 몇 등 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영역별 상대적인 위치 파악, 또 내가 국수 영탕 가운데 어떤 영역이 더 강하냐, 내가 강한 영역을 찾는데 도움됩니다. 또 내가 수학을 잘 봤으면 수학에다 가산점 가중치를 두는 대학을 한번 찾아보는 것, 또 무엇보다도 논술시험 보러 가야 돼 말아야 돼 라고 할 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데 가치점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시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때 꼭 짚어야 할 게 뭐냐면, 첫째가 내가 대학교를 보러 갈 거냐 말 거냐는 겁니다. 아니면 서강대학 같은 경우에 내가 학종에서 자기소개서를 내야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죠.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웬만하면 보러 가시라. 수시 원서를 넣을 때는 그 대학에 가려고 원서를 넣은 거기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당당하게 보러 가시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가치점을 한 다음에 이제 정시 전략 수립에 있어서 내가 표점이 높은지 아니면 100분위가 높은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해 주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이 안 되면 입시 사이트에 가시면 점수만 딱 집어넣으면 다 해줍니다. 요즘에 알파고 이게 입시 사이트에 다 있어요. 점수만 집어넣으면 너는 표점이 높으니까 표점 반영 대학은 어느 대학에 가는 것이 유리하고 이런 게 다 알려줍니다. 물론 유료입니다. 해보시길 당부드리겠고, 그 다음에 영역별 가중치, 가산점 같은 거 비교해 보시고, 또 모집군이 변한 대학들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따져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볼 때는요, 이런 겁니다. 한번 화면 보실까요? 전략수역의 원칙이 세 가지입니다. 수능의 활용 방법, 선발 방법, 입시의 환경 분석인데, 대학별 환산점수 산출 방법, 반영 영역 및 영역별 가중치, 영어 반영 방법, 탐구 반영 가산점 같은 것들, 모집 군별 선발 인원. 선발 인원은 많은 데가 좋은 겁니다. 많은 데가 좋은 거예요.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 그 다음에 전형적 커트라인, 추가 모집 인원, 모집군의 변화, 수능 반영 방법의 변화, 교차 지원 가능성 등등이 무엇보다 좋은 것이고, 또 나와 경쟁 상대가 어느 대학에 지원하는지를 알아서 지원해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정시전략 수역의 원칙이니까 요거 화면 캡처를 해 두었다가 여러분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시기 바라겠고, 두 번째는 뭐냐, 합격을 한 단계별 전략 그랬는데, 일단 스텝 1 냉정하게 나를 파악하라, 스텝 2 나도 입시 전문가, 스텝 3 나만의 전략노트를 만들어라. 스텝 1에서는 냉정하게 나를 파악해야 되는데, 우선 가치점을 신속 정확하게, 좀 야박하게, 좀 짜게 좀 해주시고, 성적 분석은 냉정하게 정시 지원 가능하게 파악해 주시고, 또 논술시험 보러 갈지 말지를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에 와서는 내가 가려는 대학의 선발 방법, A 대학, B 대학을 나누어서 준비 좀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수능 성적에 따른 유불리, 내가 뭐가 유리한지, 표점인지 100분인지 어디가 유리한지, 내가 탐구를 빼야 되는지 넣어야 되는지 이런 거 고민해 주시고, 또 지원 대학의 모집 인원 및 경쟁률의 변화, 반영 방법, 또 보통 제일 좋은 게 추합에 붙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추합에 어떻게 가져오면 좋은 건지 이런 거 여러분 논의해 보시고, 세 번째 이제 만들어야 돼요. 어떤 표를 만들어서 군별 지원 성향, 뭐 가군서, 서울대서 내가 나군에 어디 있냐 이런 거 여러분 파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목표대학 그룹을 선정해 주시고, 유리한 수능 활용 방법, 국수형탐인지, 국수탐인지, 국영탐인지, 수영탐인지, 아니면 표점인지, 100분인지, 변표가 좋은지, 유리한지, 불리한지, 제외고를 넣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를 따져주시고, 최종적으로 결정해 주는데, 근데 항상 최종 지원 대학은 아버지도 아니고 엄마도 아닌 학생 본인 스스로가 최종 지원 대학을 결정해 주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이 개척을 해야 하는 것이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막상
대학을 쓰려고 하면 고민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이 대학 나와서 뭐를 할까? 진로 계획도 중요하고 또 무엇보다도 이런 겁니다. 대학교 간판을 봐야 할까? 아니면 학과를 봐야 할까? 이거 고민됩니다. 물론 저는 소신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문과냐 이과냐에 따라서 여자냐 남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또 우리 집이 잘 사냐 못 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왜? 우리나라 사회는 학연, 지연, 혈연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골고루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 또 세 번째, 지원 원칙. 난 올해 무조건 붙어야 돼. 아니야. 뭐 재수하지 뭐. 아니면 나 지금 반수했으니까 돌아갈 대학이 있어. 마음껏 지를 거야. 이런 여러 가지에 따라서 나오는 것처럼 안정소신, 안정으로 갈 건지, 안정소신, 소신으로 갈 건지, 소신, 소신으로 갈 건지, 재수 불사면 뭐 팡팡팡팡 지르는 거고, 재수가 안 되면 깔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리면 36분이 지났군요. 누구에게든 조언을 들으라. 제일 좋은 사람은 누구냐? 학교 담임선생님이죠. 담임선생님. 사실 저희 회사로 컨설팅 문의가 많아요. 근데 저는 그때 항상 얘기합니다. 오시기 전에 담임선생님을 만나 배웠는가? 담임선생님을 만나 뵈고 안 되면 사교육이지 처음부터 사교육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물론 공교육의 몫이 따로 있고 사교육의 몫이 따로 있습니다. 사실 뭐 그런 느낌이 있죠. 우리가 보건소가 아무리 좋아도 종합병원 가듯이 그렇다 하더라도 담임선생님을 먼저 만나는 것이 관건이다. 기억해주죠. 두 번째, 이제 상당수의 고등학교가 기말고사 봅니다. 기말고사도요, 이거 정시 모집할 때 들어갑니다. 기말고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여러분 그동안 EBS 교재를 열심히 공부해 왔듯이 정시 모집 요강을 공부를 꼼꼼하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들어 온라인 배치표가 있는데, 이 배치표라는 게 이 따마는 장판지가 있고 점수 집어넣은 온라인이 있는데, 물론 뭐 장판지라는 것은 어떤 그 대학의 서열 같은 거, 대학의 어깨를 보기엔 참 좋지만 거기에 환산 점수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온라인 배치표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낫다. 합격 진단 이용하시라. 하는 얘기예요. 물론 이용하지 않을 수 있으면, 여러분 수시에다 붙어서 이용하지 않을 수 있으면 그게 더 좋은 거죠. 근데 만약에 수시에 떨어져서 정시에 와야 하면 온라인 배치표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겠는데요. 여러분에게 나중에 눈요기 시켜드립니다. 눈요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대학, 맨 왼쪽 맨 위에 대학, 이거 우리 꿈의 대학인데 여기부터 좋은 대학을 여러분 다 가시고,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대학을 가주시고요. 어쨌든 저희 모두는 여러분에게 끝인사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끝인사가 안 나오고, 끝인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다. 이 영상 보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합격 영광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Q&A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조선일보 사회정책부 양지호 기자입니다. 이만기 소장님 모시고 수능 이제 전후해서 궁금하신 부분들 함께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와 있는 게 있는데 그거부터 하시고 얘기를 좀 더 하시죠. 그리고 지금 곧바로 답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니까 질문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게 수능 끝나고 이제 이틀 뒤에 보통 논술을 보죠. 2, 3일 뒤에. 네. 논술에 많이 자신이 없어 하시는 학부모님께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수능이 끝나면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논술 준비를 좀 할 수 있을까요? 논술은 뭐 죽어라 해야죠. 이제 뭐 다른 거 할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논술할 때 있어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써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써보는 것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써보지 않으면 문제가 있어요. 꼭 써보시기를 당부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럼 2, 3일이면 시간이 많지 않은데 그래도 2, 3일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하루에 한 3편을 쓸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2, 3일이면 최소한 10편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할 게 없으니까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글 쓰고 첨삭하고 글 쓰고 첨삭하는 것이 수험생의 도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리다. 아유, 수험생 역시.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수능에서 가장 답이 없고 매번 논쟁적인 질문 중에 하나가
답을 바꾸는 게 맞냐 아닌 게 맞냐가 있죠. 보통 어떻게 조언해 주십니까? 그 그런 질문에 있어서는. 오늘인가 어젠가 신문에 그 작년에 만점자 인터뷰를 보니까 네. 5문제를 바꿔서 만점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사실은 그렇군요. 확신이 있으면 바꾸시는데요. 확신이 없으면 바꾸지 않는 게 낫죠. 근데 사실은 확신이 있으니까 바꾸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번 체크한 답은 바꾸지 않는 것이 좀 효율적으로 맞지 않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저는 이제 국어선생 출신이니까 예. 국어의 경우는 그런 것 같다. 이 그거는 생각입니다. 예. 다른 과목은 양 기자님 생각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국어에서 답을 바꿨다가 수능에서 문제를 틀렸던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재수를 했습니다. 네. 거기까지 양 기자님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안 바꿔서 틀렸다는 얘기죠. 바꿔서 틀렸죠. 바꿔서 틀렸다는 얘기죠. 근데 그때 공동정답 인정된 문항이어가지고 그렇구나. 나중에 결국 맞게는 됐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때. 예. 네. 하지만 재수를 해야 했다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고민들 많이 합니다. 앞 사람이 다리를 떤다. 집중이 안 된다. 어떻게 좀 그거는요.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저는 얘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한테도 얘기해 주는 게 좋은 것이고 일단 네. 나한테도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신경 쓰여서 내 인생 망가지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뭐 시험 보고 있는데 막 하고 있으면 어떡하죠? 감독관에게 얘기를 해야지. 감독관. 그러니까 손을 들고 네. 감독관에게 앞사람 때문에 내가 신경 쓰인다고 얘기를 하면 좋고 또 네. 얘기 나온 김에 감독관 요즘에 감독관들 차출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게 그렇죠. 일부 감독관은요 껌을 씻기도 하고요. 일부 감독관은 하의를 씻고 돌아다니기도 해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리고 어떤 감독관은 애가 문제 푼 거 이렇게 쳐다보기도 하고 음, 그럴 때는 손을 들고 당당하게 그러지 말아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독관께도. 그러면 네. 감독관도 사실은 네. 내 인생을 책임질 분은 아니잖아요. 선생님이신데.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중하게 네. 정중하게 지금 선생님의 하이 소리 때문에 이제 네. 집중이 안 되니까 그만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돼요. 하이힐. 당당하게 예.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당일 시험 끝나면 네. 아마 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커트라인이 어디쯤인지 등급이 어디쯤인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될 텐데 그것이 맞는 것일까요? 당일 커트라인이 좀 틀리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등급 컷. 네, 등급 컷이요. 등급 컷은 대체로 그 한 60% 정도 확률로 맞는다 이렇게 데이터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군데 다녀서요. 다수결로 정하시면 거의 비슷합니다. 다수결.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시업체가 9개가 있거든요. 9개 업체, 물론 뭐 어디가 제일 좋으냐, 그럼 뭐 제가 당연히 제가 근무하는 데가 좋다고 생각하지만 9개 업체를 가지고 한번 쭉 검토해 보시면 나올 수 있어요. 보통 며칠 정도 지나면 이게 좀 더 정확해질까요? 보통은 이제 토요일 정도 돼야 정확해집니다. 시험 당일, 보고 목요일에 그렇죠. 시험 보고 금요일 토요일 돼야지. 그렇죠. 한 이틀 정도 지나면은 실제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가 좋은 거죠. 그 전에는 좀 불안할 수 있고요. 이제 또 세간에 도는 얘기는 수능을 쳤으면 다음날 학교 안 가도 된다. 뭐 이런 말들도 있는데. 안 가시면 뭐 하시려고요? 이제 가셔서 네. 같이 좀 결과도 내시고 담임선생 얼굴도 한번 보시고 또 친구들에 대한 반응도 보세요. 나만 못 봤나? 나만 잘 봤나? 이 반응도 보셔야 나가시죠. 뭐 집에서 할 것도 없는데. 놀면 안 될까요? 그 사실은 그렇게 놀아서 좋을 게 없잖아요. 그리고 또 그때 안 나오면요 담임선생님이 무척 괘씸해 합니다. 그러니까 나가셔서 역시. 정보도 수집하시고 네. 그런 게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내용 보니까 최근까지 수험생 학부모셨다고 그런 네, 말씀하셨던 거. 제가 네. 2년 전까지 학부형이었었는데 자녀분께는 어떻게 조언을 좀 해주셨나요? 하루 전날. 전 조언 안 했어요. 그냥 내비뒀어요. 그냥요. 알아서 다 하겠지. 이게 사람들은 이제 그런 얘기합니다. 입시 전문가니까 네. 장신 아이를 잘 케어를 해서 대학에 보냈겠지. 그런데 사실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요. 제가 도움 준 것은 가끔가다 이제 한마디씩 한 것이고 또 원서 쓸 때 좀 도움을 주었지 수능 시험 볼 때 별다른 얘기 안 했습니다. 아침에 잘 보고 와라 이런 말씀 부모님들 많이 해주실 텐데 그것도 부담이 그건 될까요? 뭐 의뢰이 하는 얘기니까 뭐 네. 의뢰이 하는 얘기는 괜찮아요. 네. 근데 새삼스러운 얘기 있잖아요. 뭐 아빠가 갑자기 친절해져 가지고 아버지는 너를 믿으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부모님도 평소 하던 대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학생들 저는 평소 사실 하던 대로 하고. 평소에 하던 네. 대로 해야지 괜히 새삼스럽게 뭘 했다. 특히 이제 특식 먹이는 어머님이 계세요. 네, 그렇죠. 안 좋아요. 저도 특식을 먹었는데 먹었다가 네. 잘못 탈라면 큰일 납니다.
아까 근데 그 좋은 간식은 설명을 해주셨는데 점심 식사 얘기는 안 해주셨어요. 혹시 뭐 그것도 이렇게 추천해 주실 만한 그런 게 있을까요? 점심도요. 저는 가급적이면 가벼운 거. 가벼운 거. 어린애는 아니지만 유동식이라고 그러죠. 네, 죽 같은 죽 거. 같은 거. 예. 보온병에 죽 싸가지고 죽을 네. 후루 마시는 게 제일 예. 좋습니다. 뭐 저는 옛날에 학교에 근무할 때 제가 인천에 여자고등학교 교사였었는데 찬압에 사우나 해봤어요. 찬압 아니 그 층층으로 된 네, 도시락. 네. 수능 시험 보는데 수능 시험 본 거. 구첩 반상인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거 별로 안 좋아요. 제일 좋은 것은 그냥 그 보온병에다가 죽 같은 거 쌓으면 제일 좋습니다. 저는 그건 잘 지켰던 것 같습니다. 수능을 2번 봤는데 2번 다 아니면 죽을 먹었습니다.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그 음식 같은 거 근데 음. 너무 속부대끼는 건 좋지 않아요. 네. 김밥도 괜찮고 김밥도 괜찮고. 하지만 먹긴 먹어야겠죠. 아무래도 머리에 당분을 공급해가지고 안 먹으면 네, 쉽지 문제를 않아요. 풀려면. 네, 먹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보면은 이제 먹으면 졸렵다고 안 먹는 케이스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당시에. 그러니까 많이 먹지 말고 3분의 2만 아침도 3분의 2, 점심도 네. 3분의 2 최대한. 너무 많이 먹으면 바람직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수능 시험 전날이라 질문이 많이 오네요. 많지 않네요. 어떤 분이 이렇게 했어요. 수능 끝나고 소주 한잔 했던 그런 교육적으로 안 좋네. 보통 내일 같은 경우에는 경찰들의 단속이 더 강화되는 날이라 그렇죠. 학생들은 뭐 그러고 싶은 마음들도 있겠으나 이게 그러지 마시고요. 당연치 아까 않을 제가 겁니다. 얘기했어요. 기말고사 준비하라고 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사실 이제 수능 보고 나서 기말고사 준비할 마음들이 안 생기는 게 보통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네. 작년에 제가 아는 지인 아들은 수시에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떨어졌을 때 정시에 갔는데 기말고사를 열심히 봐가지고 네. 그 다음에 원하던 대학에 학종으로 들어갔어요. 아, 재수해서 학종으로. 그렇죠. 기말고사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왜냐면 그 변한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오로지 기말고사 성적이 네, 네. 도움되는 근데 기말고사를 잘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제가 볼 때는 기말고사를 잘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아까 지원 전략에서 뭐 재수를 염두에 둘지 안 둘지, 그다음에 뭐 소신 안정 지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 안정권은 어디까지로, 소신은 어디까지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맞을까요? 참으로 뭐 어렵죠. 접근을 하겠지만, 어렵지만 이제 대체로 보면 그 입시 기관들이 온라인 배치표를 얘기할 때 거기다 이제 그 범위를 주거든요. 네. 근데 대충 보면 한 3, 4점 상하, 어때? 3, 4점 높으면 장량이다. 3, 4점 아래면 안정이다. 네. 이렇게 대체로 보고 네. 있습니다. 그건 뭐 네. 과마다 좀 네. 다르기도 하고요. 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 여러분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말고사도 중요하지만 입시 공부하는 거. 그래서 저는 카페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사이트가 네, 많잖아요. 사이트를 많이 그죠? 가면서 가서 뭐 근데 가끔 근데 그 사이트의 정보를 100% 믿으시면 안 돼요. 거기도 훌리건들이 있어요. 뻥을 칩니다. 네. 여러분 이제 책에서 들으시면서 정보를 수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요즘은 또 전형들이 워낙 복잡하니까 이제 입시 요강 같은 거 보려면은 각 대학마다 이제 그 자료집을 받아서 스스로 분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수험생들이? 그 정시도 복잡합니다. 시간. 그러니까요. 반영 방법 다르고 비율 예. 다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요.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인쇄는 할 필요 없고 다운로드 받으시고 보시고 그게 이제 피곤하면 이제 뭐 그 대기업 사이트에 가면 어디가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 어디가 거기에 맞죠. 가서 예. 도움도 받으시고 예. 하시면 되겠죠. 네, 마무리 바람. 어쨌든 뭐 방송 한 50분 정도 저희가 예상한 시간이 됐기 때문에 방송을 마쳐야 되겠는데 아무쪼록 저는 오늘 방송을 하는 내내 50분 내내 마음속으로 기원하는 것이 여러분 모두가 원하시는 만큼 성적을 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12년 동안의 고생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시고 무엇보다도 내일 아프지 말고 시험 잘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오늘 방송은 조선일보 VOD와 유튜브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그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